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합동 단속이 로스앤젤레스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등 일터는 물론 인파가 집중되는 야구장도 단속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이 배치된 사실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이 거세지자 장기전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으로 인한 폭염주의보가 올여름 처음으로 발효됐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합동 단속이 로스앤젤레스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등 일터는 물론 인파가 집중되는 야구장도 단속 대상에 오르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연방정부 소속 불법 체류자 단속 요원들이 LA 다저스 구장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을 가린 이들은 구단 측에 출입 허가를 요청한 뒤 대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출입 허가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샌디에이고와의 경기를 앞둔 가운데 단속 요원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위대들도 하나둘씩 야구장 입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든 시위대는 연방 요원들의 경기장 출입 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LA시는 무력 충돌 사태를 우려해 경관들을 현장에 급파했고 시위 현장 상공에서는 헬기로 경계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LA 다저스 구장에 나타난 단속 요원들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 대원들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단속 요원들이 LA 다저스 구장에 머물렀던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LA시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들은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신분의 건설 노동자들을 구금하고 있으며 세차장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 식당과 호텔, 농장 등 불법 체류자들이 선호하는 일터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추적과 체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처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 추방 작전이 지속되면서 버스, 철도 등 메트로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 6일 이후 10%에서 최대 15% 이용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메트로 조사에 따르면 버스 승객의 60% 이상, 전철 승객의 50%가 라틴계로 이 중 상당수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였습니다. 대중교통은 이들에게 있어 유일한 이동수단으로 라티노 밀집 지역 일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에서 진행 중인 연방 이민당국의 급습 작전과
불법 체류자 추방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달 연방이민당국의 급습 작전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LA에서 이뤄진 추방 관련 항공편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아이스가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30곳 이상의 타국 내 목적지로 추방 관련 비행을 685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 진행된 추방 관련 항공편 가운데 약 70%는 애틀란토 아이스 프로세싱 센터 인근 빅토빌 지역 남가주 물류공항에서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공편들은 라스베가스와 솔트레이크 시티 등 국내는 물론 온두라스,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향했습니다. 멕시코 영사관 측은 LA에서 체포된 일부가 엘파소에 구금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스 현장 사무소들은 애리조나주 메사에 본사를 둔 아이스 항공작전국과 협력해 송환 항공편과 이송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과 전세 항공기 모두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했었죠.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방위군 배치를 놓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방위군 통제권을 반환하라고 하급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큰 승리라며 미국 어디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81세 한인 여성 살인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3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참극의 범인은 최근 발생한 또 다른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그의 연쇄적이고 잔혹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4월 샌퍼난도 밸리 빌리지 아파트 단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27세 에릭 아스카밀라가 지난 2022년 8월 우들랜드 힐스에서 발생한 81세 한인 김옥자 씨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같은 해 샌퍼난도 밸리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자 씨의 시신은 당시 자택 화재 진압 이후 침대 아래에서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수의 자창과 질식으로 확인됐고 방화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추정됐습니다. 주택 내부가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외부 침입의 흔적도 뚜렷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용의자 특정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자 LAPD는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밸리 빌리지의 아파트에서 53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한 남성이 옥상 천정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뒤 발코니를 넘나들며 여러 세대의 출입문을 열려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약 2주 만에 체포된 에스카밀라의 지문, DNA, 감시 영상 등 여러 증거가 우들랜드 힐스 김옥자 씨 사건과 일치하면서 수사당국은 두 사건이 동일 인물의 소행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2022년 샌프란도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미수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분쯤 위셔 블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 교차로 인근의 티모빌 매장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라틴계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대형 마체테 칼을 들고 윌턴 극장 인근에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인근에 있던 행인 4명을 향해 공격을 시도했고 이어 웨스턴 애비뉴 인근 티모빌 매장 쪽 인도로 건너가 또 다른 라틴계 남성을 향해 마체테를 휘둘러 피해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이 급히 911에 신고했고
경찰과 응급대원이 곧바로 출동해 용의자를 제압 후 체포하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목격자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런 일이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도 이스라엘 전역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 개입을 보류한 상황에서 이란의 반격이 거세지자 이스라엘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대낮 도심에 공습 경보가 울리고 치열하게 요격이 이뤄지던 하늘에서 미사일 한 발이 순식간에 지상으로 내리꽂힙니다.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고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와 중부 레호보트, 남부 도시 베르셰바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민간인 피해가 잇따랐고 연구소도 파괴됐습니다. 피해 현장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핵을 가지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핵시설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Iran is the preeminent terrorist regime in the world. It must not, it cannot have nuclear weapons. This building behind me and next to me says everything. 미국이 무력 개입을 보류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연일 핵시설을 타격한 데 이어 이란 북부까지 공격 범위를 넓혀 산소 탱크 공장 등을 공습했습니다. یک واحد تولید اکسیژن برای بیماران بود. لذا اصلا نگران نباشند و همه موضوعات تحت کنترل است. 수도 테헤란 등 이란 곳곳에선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며 공습 중단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처럼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 중단을 압박하거나 미국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는 카드 혹은 보복용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동맹을 막아 피해를 줌으로써 전쟁 중단을 국제사회에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장성들이 백악관에서 이런 우려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1988년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진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150개를 부설해 위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할 경우 맞닥뜨릴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올여름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미 중부와 동부 여러 지역에서 열기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역대 1일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바람은 약하고 한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주말 90에서 100도의 고온에 노출되는 지역 인구가 약 2억 5,50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인 열지수가 10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욕 도심의 경우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일요일 최고 기온이 90도, 다음 주 화요일에는 94도를 찍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에는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등에서 극한 열 위험 4단계 중 가장 높은 4단계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폭염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명을 앗아가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연간 평균 8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국내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이전과는 다른 다소 강한 톤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이 소식은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5% 기준 제시에 국방부는 즉각 우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수준, 일본은 1.8% 수준입니다. 외교부도 입장을 냈는데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우리가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가 낸 입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강한 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국방비는 61조 원, 지금도 하루에 1,700억 원을 쓰는 셈인데 복지 지출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만큼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더 사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던 전투기, 군함 등 고가 무기 체계를 상당수 국산화해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입이 거론됐던 조기 경보기와 SM-3 미사일 등을 다 사온다고 해도 9조 원 정도입니다. 결국 GDP의 5%란 숫자는 현실을 정밀하게 반영했다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우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하마스에 의해 억류됐던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 병사 에단 알렉산더가 600여일 만에 고향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테너플라이 중심가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오랜 억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에단 알렉산더를 환영했습니다. 21세인 알렉산더는 18세에 이스라엘로 이주해 이스라엘 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전투 중 생포됐습니다. 584일간 억류됐던 그는 지난 5월 12일 마침내 석방됐고 외교관 및 가족들을 이송하는 미 국무부 송환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약 600일 만에 고향에 도착한 날, 테너플라이의 거리에는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였고 웰컴 홈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들이 줄지어 걸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며 그의 복귀를 기뻐했고 알렉산더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으로 손을 흔들고 시민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억류된 584일 동안 타운 곳곳에는 그의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는 알렉산더가 고향 땅에 잘 적응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하마스에 생존한 상태로 억류된 마지막 미국 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1월에서 2월 휴전 합의에 따라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서로 교환한 지 약 3달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에서 신종 마약인 트랭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보건당국과 치안당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독성을 나타내는 트랭크는 복용하면 의식을 잃은 듯한 상태에 빠지고 피부가 괴사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공공보건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랭크는 기존의 해독제 효과도 없으며 비규제 약물로 포함돼 있어 현재 확산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랭크 유통은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올해 4만 8천 파운드의 마약을 압수했는데 이 중 트랭크가 우려할 수준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은 압수된 트랭크는 LA 다운타운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양이라며 유통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반대 시위 중 멕시코 국적자 222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LA에서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멕시코 주민 222명이 붙잡힌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영사 지원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금자들이 스마트폰을 지참할 수 있도록 미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체포된 자국민들이 귀국할 경우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한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대대적인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주최한 3개월간의 프로모션 홈 스윗 윈 행사가 지난달인 5월 30일을 기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패창가 카지노 경품 행사의 최종 우승자는 롱비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메이라 V씨로 테메큘라의 고급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 신축 주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우승자 메이라 V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인물로 노동조합 대표로 종사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번 당첨으로 그녀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이루게 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패창가 카지노 측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경품을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메이라 씨처럼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이틀 연속 혼조세로 마감한 건데요.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가 오늘 유일하게 약세를 모면하며 간신히 플러스로 올라섰고 전주 대비 불과 9.03포인트 차이로 이번 주를 내스닥과 나란히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S&P 500은 나홀로 2주 연속 하락한 주를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의 희비가 이렇게 엇갈린 주간 흐름은 무려 16주 만인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확산될 조짐이 커진 가운데 월러 연준 이사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투자 심리를 다소 진정시키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초반 이후 팔자 쪽으로 쏠렸던 투자 심리를 막판에 중립으로 되돌리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5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음 주 발표될 5월 내구재 주문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을 앞두고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는 잠시 잊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